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최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과거 검찰 수사 기록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폐차 직전의 노후 객차를 호남선과 전라선에 집중 배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에 대해 1963년생은 2천만 원 손해볼 것이라고 말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위헌성 여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뉴스 첫 소식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관실이 최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과거 검찰 수사 기록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서 임 씨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임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2차례 이상 고소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채무변제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관실이 수사 기록을 뒤지는 이유는 임 씨의 금전 내역을 확인해 최 총장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꼬투리 잡기 위한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까지 나서 민간인인 임 씨의 과거 캐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의 보도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최 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 배경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도록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핵심은 국무총리 산하로 전환해 대통령 독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CBS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선거에 불법 개입한 이유는 대부분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단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른 장관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취합해 보고할 수 있도록 총리한테 보고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대통령 독대 폐지 이외의 외부 견제 장치로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국회 보고 내용 강화를 통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부기관이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데 유일하게 국정원만 예산과 조직 모두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심했다. 수사권 그렇습니다. 다 폐지하자 뭐 이런 거였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을 해놓고 10년 전에 예. 지금은 그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정원을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수사권, 모든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다 빼버려야 된다. 이 주장 확고하신 거고요. 왜냐면은요, 그 소위 말한 대공 수사권, 뭐 이 부분은 검찰을 그 공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검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할 수 있고, 이번 이석기 사건을 보다시피 지금 뭐 새로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프락치 하나 넣어가지고 녹취했다는 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정보는 검찰 공안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코레일이 폐차 직전의 노후 객차를 호남선과 전라선에 집중 배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시스가 입수한 주요 노선별 열차 제작연도 현황에 따르면 내구 연한, 즉 25년이 1년에서 3년 정도 남은 무궁화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가운데 1989년에서 1991년에 제작된 객차의 70.6%가 호남선과 전라선에 집중 배차됐습니다. 반면 가장 최근 제작한 객차는 상대적으로 경부선에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 밖에 전라선이 경부선보다 정차역이 많고 운행거리는 짧지만 요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요시간은 평균 4시간 45분으로 양 노선이 비슷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90%는 지금보다 2배나 많은 20만 원을 받게 된다며 야당은 온 국민이 손해보듯 난리법석을 떨지만 정작 손해보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국민과 했던 약속을 조금이라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고뇌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늘 인천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들을 대폭 수용해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당시 약속들을 거침없이 뒤집겠다는 말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한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에 대해서 1963년생은 2천만 원 손해볼 것이라고 말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1963년생은 1년에 120만 원, 10년 동안 받으면 1,200만 원 손해본다. 그때쯤 되면 평균 수명이 올라가니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볼 것이라며 장기 가입자는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김용익 의원의 말입니다. 이제 한 20년 정도 납부를 하면 그거를 10만 원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젊은 층, 50대 이하의 젊은 층 중에서 국민연금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가입해서 돈을 낸 사람들은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깎이는 거거든요. 예. 정리를 하면 2028년 기준으로 하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네요. 굉장히 많죠. 이제 2028년이면 그때 노인이 되는 분들이 이제 1963년생들이거든요. 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위헌성 여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주호영 의원이 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권선동, 김재원, 이철우, 경대수, 김진태 의원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법 정상화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법 정상화 TF는 헌법학자를 초청해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제청이 가능한지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강지원 변호사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것 위헌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입니다. 이 헌법이 말이죠. 헌법 49조가 그건데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의 예외 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률로서 반드시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거는 위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의원 구속 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신호라는 비판도 모자라게 이제 국가정보원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써주고 검찰이 도장만 찍어주었던 구속영장을 다시 그대로 들고 왔다며 공소사실을 아무리 뒤져봐도 10수년 전 이 의원이 연루된 공안 사건을 재탕 3탕 우려낸 것과 국정원에 의해 매수당한 프락치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취물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한 김재현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내란 음모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공소사실에는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 구성 혐의가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느니 혐의 입증 자신이 있다느니 언론에 흘렸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아로 조직의 실체를 전혀 담지 못하였습니다. 내란 음모 선동의 유일한 증거로 부여잡고 있는 녹취록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을 상실한 국정원의 조작물일 뿐입니다. 국정원이 금전을 제공해 매수한 프락지에 의해
악의적으로 짜집기, 왜곡한 녹취록에만 의존하여 내란 음모 선동 혐의로 기소하다니 검찰의 신세가 가련하기까지 합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권은희 과장도 쫓아낼 셈인가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서면 경고를 내린 서울지방경찰청 이 얘기입니다. 언론과 접촉한 사실을 인터뷰 당일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뷰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것이 경고 이유입니다. 경위는 이렇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권 과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권 과장은 서울청을 경유하라고 말했답니다. 지난 17일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고 권 과장은 22일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권 과장은 24일 자신의 인터뷰가 다음날 아침 신문에 실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서울청에 보도 예상 보고를 했습니다. 보도 예상 보고는 경찰관이 제가 기자를 만났는데 관련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소속 기관에 미리 알리는 제도라고 합니다. 권 과장의 인터뷰 기사는 25일자 한국일보에 실렸고 서울청은 어제 권 과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청은 권 과장을 지시명령 위반으로 엄중 경고 조치한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권 과장에게 경고 조치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권 과장은 어제 서울청에 경고 조치에 대한 반응을 묻는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만일 권 과장이 해당 언론과의 접촉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서울청이 오늘쯤 권 과장에게 추가 경고나 더 무거운 징계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 축소하고 거짓 수사 결과 발표까지 한 것을 보면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요? 권 과장에 대한 경고 조치는 서울청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까요? 서울청이 경찰청에는 당연히 보고했겠지요. 경찰청은 안전행정부에 또 사회안전비서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만 놓고 봅시다. 박근혜 정권에 눈에 가시 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결정한 최동욱 검찰총장과 경찰 수사과장에서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용기 있게 공개한 권은희 과장입니다. 최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들은 권 과장을 흔들 무엇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0.1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